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는 물이 아닙니다. 새빨갛게 달궈진 쇳물이죠. 낮 기온이 2400도까지 오르는 그곳에서는 철이 녹다 못해 증발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밤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식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640광년 떨어진 WASP-76b라는 행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2020년 유럽 남방천문대가 실제로 관측해서 학술지 네이처에 실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낸 약 6,000개의 외계 행성 가운데 가장 끔찍한 환경을 가진 곳들을 하나씩 둘러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옥들이 우주의 예외가 아니라는 결론 말입니다. 목록의 시작은 의외로 가깝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 금성이죠. 금성은 크기도 질량도 지구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쌍둥이의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약 464도입니다. 납이 녹아내리는 온도죠. 대기압은 92기압, 지구 바다로 치면 수심 900m에서 받는 압력입니다. 하늘을 덮은 구름은 물이 아니라 황산이고요. 1982년 소련의 탐사선 베네라 13호가 이 표면에 내려왔는데 성공했습니다. 설계 수명은 30분이었는데 127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지구와 거의 똑같은 재료로 시작한 행성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멀리 나가보겠습니다. 670광년 떨어진 곳에 켈트 9b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낮 쪽 온도가 약 4300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건 웬만한 별보다 뜨겁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인 적색 외성의 표면이 3000도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성은 별이 아니면서 별보다 뜨겁습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물질이 원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수소 분자조차 낮 쪽에서는 원자로 찢어졌다가 밤 쪽으로 넘어가서야 겨우 다시 결합합니다. 2017년에 발견됐고 지금도 별빛에 조금씩 증발하면서 혜성처럼 긴 꼬리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철의 비로 돌아가 보죠. WASP-76b는 자기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조석 고정돼 있습니다. 달이 지구에 늘 같은 면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상태죠. 그래서 이 행성에는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이 있고 그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낮 쪽은 2400도라 철이 기체가 됩니다. 대기의 바람이 이 철 증기를 밤 쪽으로 실어 나르고 그쪽은 1000도 이상 서늘하기 때문에 증기가 액체로 돌아옵니다. 연구진이 관측한 건 정확히 말하면 저녁 경계에서 사라지는 철의 신호였습니다. 비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철이 없어졌다는 사실로부터 비를 읽어낸 겁니다. 우주에서 무언가를 알아낸다는 건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조금 아름다운 지옥입니다. 63광년 떨어진 HD 189,733b는 짙은 코발트빛 파란색입니다. 2013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행성의 색을 알아냈을 때 잠깐 화제가 됐죠. 우주에서 파란 행성이라니 바다가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이 파란색의 정체는 물이 아닙니다. 대기 속에 귀산염, 그러니까 유리의 재료가 되는 입자들이 떠 있고 그것이 푸른빛을 흩뿌려서 나는 색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이 행성의 바람은 시속 7000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리 알갱이가 그 속도로 옆으로 날아다니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유리비라는 표현은 관측된 사실이 아니라 대기 모형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확인된 건 색과 바람, 그리고 입자의 존재까지입니다. 빛의 반대편에 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TRES-2b는 자기에게 도달한 별빛을 1%도 되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석탄보다 어둡고 검은 아크릴 물감보다 어둡습니다. 2011년 케플러 우주망원경 자료에서 확인됐죠. 목성만한 덩치가 별 바로 옆에서 새까맣게 달아오른 채 돌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아직도 왜 이렇게 어두운지 확실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나 산화티타늄 증기가 빛을 삼키고 있을 거라는 가설이 유력하지만 확정된 답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관측은 됐는데 설명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계절이 없는 행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HD 86606b는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돕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111일에 한 번씩 별 곁을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지켜봤습니다. 단 6시간 만에 대기 온도가 약 500도에서 12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700도가 오른 겁니다. 이 급격한 가열은 행성 전체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지구로 치면 계절이 하루 만에 지나가는 셈인데 그 계절의 이름은 화염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스로 된 거대 행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발 디딜 수 있는 암석 행성은 좀 나을까요? K2-141b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암석 행성입니다. 다만 별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7시간입니다. 지구의 1년이 저기서는 오전 반나절인 셈이죠.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 나쪽 표면은 2700도가 넘고 바이가도가 깊이 100km에 이르는 마그마 바다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부터가 기이합니다. 2020년 연구진이 이 행성의 대기를 모형으로 돌려봤더니 증발한 것은 물이 아니라 바위였습니다. 규산염 증기가 대기가 되어 초음속 바람을 타고 밤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굳어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비는 흘러서 마그마 바다로 돌아옵니다. 지구의 물순환과 구조가 완전히 같습니다. 재료만 바위로 바뀌었을 뿐이죠. 다만 이건 관측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 그린 그림이라는 점은 짚어두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도 이상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 내부입니다. 이 얼음거인들의 깊은 곳에서는 압력이 수백만 기압까지 올라가는데 그 압력에서 메탄이 부서지면서 탄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이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17년에 연구진이 강력한 레이저로 이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했고 실제로 나노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성 내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조건에서 다이아몬드가 생긴다는 건 실험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과학이 자기 자신을 고쳐 쓰는 장면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40광년거리의 55 캔크리 2는 2012년에 다이아몬드 행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별에 탄소가 유난히 많아서 행성 내부가 탄소 덩어리, 즉 다이아몬드일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이후 그 별의 탄소량을 다시 측정한 연구들에서 값이 낮게 나오면서 이 가설은 힘을 잃었습니다. 대신 2024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행성이 용암바다 위에 두꺼운 대기를 두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별명은 사라졌지만 행성은 더 흥미로워진 겁니다. 확정된 사실과 매력적인 가설을 구분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목록에서 가장 서늘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존재를 확인한 외계 행성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태양 같은 별 주위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천문학자들은 PSRB 1257-8C10이라는 펄서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확인했습니다. 펄서는 초신성 폭발이 끝난 뒤 남은 중성자별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별입니다. 그 행성들은 별이 폭발할 때 살아남았거나 폭발이 남긴 잔해에서 다시 뭉쳐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회전하는 중성자별이 초당 수백 번씩 방사선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무더미에 지어진 집인 셈이죠. 인류가 처음 만난 다른 세계가 하필 이런 곳이었다는 사실이 저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록에는 이름조차 붙지 않은 세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별도 돌지 않는 행성들입니다. 태어날 때 형제 행성이나 다른 별과의 중력 다툼에서 밀려나 자기 항성계 밖으로 던져진 것들이죠. 이들을 떠돌이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태양이 없으니 낮이 없고 계절이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표면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건 숫자입니다. 별빛이 잠깐 휘는 현상을 이용한 관측들에서 우리 은하에는 이런 떠돌이 행성이 별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오리온 성운에서 별에 묶이지 않은 목성급 천체들을 무더기로 찾아내기도 했고요.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흔한 세계는 지옥도 낙원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을 떠다니는 이런 곳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주는 지옥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데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방금 본 행성들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이상할 정도로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성만큼 크고 대부분 별에 바짝 붙어있고 대부분 지독하게 뜨겁습니다. 왜 하필 다 그럴까요? 우리가 행성을 찾는 방법 때문입니다. 통과법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봅니다. 행성이 클수록 그리고 공전 주기가 짧아 자주 지나갈수록 잘 걸립니다. 시선속도법은 행성의 중력에 별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이것도 무겁고 가까운 행성일수록 유리합니다. 즉, 우리 목록은 우주에 있는 행성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는 행성의 목록입니다. 지옥이 많아서 지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옥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지옥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 목록은 우주의 초상화가 아니라 우리 망원경의 자화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처럼 작고 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몇백일에 한 번만 별 앞을 지나가는 행성들, 신호가 약해서 오래 봐야 겨우 잡히는 행성들, 확인된 6,000개 가운데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면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행성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행성이 드물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성이 가장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 하나로 벽을 훑고 있는 중이고 불빛이 닿은 자리만 지도에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무섭다가 아니라 이상하다입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다면 그 비는 물일 겁니다. 쇳물도 유리도 아니고요. 기압은 1기압이고 기온은 아마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우리는 이걸 날씨라고 부르고 내일의 날씨를 예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세계들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그런 예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464도의 황산구름 아래에도 4300도의 대기 속에도 철이 비로 내리는 경계선에도 내일이라 부를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을 만들었고 그중 압도적 다수는
방금 우리가 본 그런 곳들입니다. 물이 액체로 고여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서 물이 다시 떨어지는 곳. 그 평범한 조합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녁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게 되신다면 잠깐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그건 우주에서 흔한 소리가 아닙니다.